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올해 시작부터 강한 상승을 보인 우리 시장,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단순의 4,400선도 돌파해내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모습 보여가고 있는데요. 2.73% 오르면서 4,4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르면서 955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반도체 운풍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개장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숨에 4,400선을 돌파해낸 뒤 현재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오름폭을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을 이어갑니다. 강보합권에서 시작한 코스닥, 이후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면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950포인트 선을 돌파해내는데요. 현재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1조 1천억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이 현재 3천억 원 가까운 4천억 원 가까운 팔자세 보입니다. 개인 또한 오늘 8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현재 시간 850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850억 넘는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1,6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강한 팔자세 보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연초 들어 저가 매수세로 인한 달러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0.36% 오르면서 1,44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SMR 기대감 등 여러 호재들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SMR 관련 원전 기업인 유스케일 파워가 전거래일 대비 15% 넘게 급등했고 오클로도 8% 넘게 오르는 등 에너지 관련 종목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국내 원전 관련주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에너지부가 SMR 지원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원전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핀란드 원전 2호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의 결함 발생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기존 대형 원전들의 불안정성이 부각됐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SMR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현재 시간 국내 원전주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시간에도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9.71% 오르면서 82,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BHI 같은 경우도 6.83% 오르면서 강한 모습 5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우주항공 필수 장비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수요 확대에 발맞춰 필수 공정 장비인 EMI 쉴드 2.0 X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MI 쉴드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특정 전자파로 인해 다른 반도체나 부품이 오작동하는 것을 막는 기술로 우주항공과 저궤도 위성통신, 방산용 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16년 EMI 쉴드 장비를 처음 출시한 이후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글로벌 우주항공업체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제품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이기에 출시에 따른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재 시간 한미반도체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도 10% 넘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52% 오르면서 15만 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증권가에 잇따른 목표가 상향 소식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셀트리온의 신제품이 올해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유한터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2024년 말 스테키마의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개의 신규 시밀러 제품이 미국 또는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며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올해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일라일릴리로부터 인수한 뉴저지 공장도 2029년까지 약 6,787억 원 규모의 CMO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며 연 2천억 원 이상의 CMO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증설을 통한 추가 수주 계약도 기대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IBK투자증권에서도 올해에는 시장 기대치와 회사 가이던스 간의 괴리율이 축소된 가운데 이익 성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셀트리온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진 모습인데요. 3.7% 오르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인데요. 코스피 5천 그리고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새해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시장의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새해도 오후장의 출발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주말 지나고 왔는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물을 집중적으로 1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훨씬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새해 첫 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는 금요일만 새해 첫 거래일이었고 새해 첫 주부터 정말 빅 위크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국빈 방문을 해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릴 텐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또 약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이번 주엔 또 CES가 개막을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들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우리가 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잠정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정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는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왔습니다. 이게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지정학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보고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는 좀 멀고 관심이 조금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좀 적었지 미국에서는 계속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험, 공격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해 벽두부터 단호한 결의 작전이라는 이 작전명을 가지고 미국의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 관저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정말 3시간 만에 이게 제압이 되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작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썼답니다. 팔란티어를 활용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위성을 가지고도 또 위치를 추적하고 이런 것들도 사용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베네수엘라가 계속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굉장히 친한 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많은 기름이 유전이 있고 여기에서 미국 회사들이 그 기름을 유전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기름도 확보하고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굉장히 동행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를 국유화했죠. 이러면서 석유를 국영화하면서 미국의 이 업체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촉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부터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사이가 좋지 않게 됐는데 그게 뭐 거의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런 국영화를 했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추 기술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지만 그걸 뽑아내지 못하면서 돈을 못 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하루 1년에 6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난민이 800만 명이나 발생을 했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카리브해에 올라가면 미국이잖아요. 이러면서 베네수엘라 난민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마약 소굴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또 트럼프는 마약을 싫어하잖아요. 마약 소굴이 된 것도 싫어했고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싸우니까 베네수엘라가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을 뻗치면서 친중국, 친러시아화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봤을 때 트럼프가 좋아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했고 체포하고 압송한 이런 작전이 새해 벽두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성공하고 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FAF, 파포라고 해서 이게 욕이라서 제가 표시를 못했지만 어쨌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장난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미국과 뭔가 장난치면서 거래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아예 엄포를 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작년에도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본인에게 유리한 편으로 좀 조절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고 있고 트럼프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앱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작전들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뭐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도 필요하다. 쿠바가 무너질 것 같다. 뭐 콜롬비아도 지금 군사작전 좋은 생각, 들어가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계속해서 파포 행진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은 미국에게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마약도 막을 수 있고 이런데 결국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함유돼 있는 매장돼 있는 석유를 미국의 기업들, 엑슨모빌 아니면 뭐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시추하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또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뽑아내고 있는 것은 매우 극소량에 불과하고요. 미국은 지금 어쨌든 원유 생산량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나는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은 경질유라고 해서
그렇게 질이 좋은 석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함유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중질류라고 해서 뭐 항공기에 쓰인다거나 무기에 쓰인다거나 그런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석유 시장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석유 노다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많은 기름을 뽑아내진 않지만 저 뽑아내는 기름의 대부분 8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싼 값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하고 석유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 일거삼득의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요? 일단은 어제 이 주말 사이에 이 공격 작전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를 이미 활용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아까 콜롬비아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아까 석유 시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미국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겁니다. 좋은 기름들을 많이 뽑아서 팔 수가 있게 되죠. 결국에는 미국은 다시 한번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것을 더 공고히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달러 가치,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무슨 얘기 많이 했죠?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미국에서도 좀 잠잠한데 올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힌트로 잘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안보 정세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 협력 논의도 본격화된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 등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일 갈등이나 대만 이슈가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와 민간 교류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골라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살펴봐야 할지 이데일리온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또 김태형 파트너가 어떤 섹터를 보고 있을지 첫 번째 골라주신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풍력 관련된 섹터 테마를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원자력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자력의 또 SMR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친환경 이런 풍력 관련된 에너지 이 올해도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국제유가가 비쌀 때 투자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60불대 미만으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재생에너지나 여기에 대한 투자가 뭐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긴 흐름에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같은 경우 작년에 1년 동안 아리백 관련한 투자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 풍력에 대한 투자는 좀 적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과 풍력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산업입니다. 이 풍력은 1년 365일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풍력 타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위도와 경도가 나오면 곧바로 지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양광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고요. 올해는 풍력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좀 1월 2일과 오늘 5일 이틀 거래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싸게 살 수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야 할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에서도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는 계속 충당을 해야 한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 만들기 그 전에 원전이나 다른 에너지 충당하기 전에 그 전에는 뭘로 충당할 것이냐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친환경 이야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작년에 업무 보고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풍력, 특히 풍력을 좀 오늘 골라주셨는데 풍력 관련주 종목들 몇 개 체크 좀 해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풍력으로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이 원전 종목으로 알고 계시지만 여기도 풍력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 원전처럼 커질 수 있는 사업이죠. 그만큼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에 나가서도 이 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10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20메가와트짜리 초대형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에서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이 창원 공장에 14메가와트짜리 이 풍력 발전기,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20메가와트짜리로 중국을 추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풍력 쪽은 우리나라가 서남권 그쪽에서 바람이 잘 불고 있고 제주도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 최대 풍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두산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쪽에서 이 원전을 짓고 또 원전을 폐로하고 그런 쪽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우리 가스터빈 이런 쪽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요. 이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서남권에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지에 이 회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 사업들이 본격화될 때 이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3일 CNS라는 회사인데요. 3일 CNS라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설을 할 때 이 평지, 바닥을 좀 단단하게 할 때 그 박아놓는 콘크리트 파일을 주 사업으로 해왔지만 신규 사업으로 벌인 이 풍력 발전의 하부 그 설비를 만드는 이게 이제 풍력 타워의 하부를 만드는 건데요. 이쪽이 매출이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역전을 했습니다. 이제 주력 사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3일 CNS가 이 해상 풍력 쪽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고 작년 연말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쪽에서 하는 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인 그 가타가미 프로젝트라는 것에서 한 769억짜리 이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지면서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이런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제는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3일 CNS가 관련된 수주를 받아낸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 3일 CNS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해상 풍력은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이 될 겁니다. 관련된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연말에 정비가 됐고 그러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풍력 발전된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일 CNS와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작은 종목 하나 선택을 해주셨고, 그러면 풍력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유심히 지금 쌀 때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유니슨이라는 업체입니다. 유니슨.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갔겠고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싼 종목이라 이게 그냥 단돈 뭐 말 그대로 이제 동전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유니슨은 과거에 대우그룹이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대우그룹이 선제적으로 풍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키운 회사고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8메가와트짜리 그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지금도 국내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즉 사업의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죠. 하지만 이 회사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말 그대로 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이 업체가 그 새로 그 명운 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전환사채 16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최대 주수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걸 보아가면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니스는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이런 사업지들이 본격화되고 올해부터 정부 투자가 본격화되면 유니스는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예전에도 중국 업체와 합작을 해서 이런 그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즉 20메가와트짜리 대형, 초대형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먼저 20메가와트짜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죠. 그러면서 이 유니슨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면서 확실하게 이 풍력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이름을 떨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1,3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단가를 낮추고 매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져가서 사 놓으시면 길게 보시면 목표가 2,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슨을 풍력 관련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로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김태형 파트너가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뭘까요? 바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컨텐츠, K 컨텐츠 관련된 종목 주의 테마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니까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 때문에 엔터나 컨텐츠주들도 오랜만에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좀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질까 싶었는데 오늘은 또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한한령 바로 진행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긴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될까요? 파트너님? 자, 주식시장에 많이 회자되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네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말 그대로 이 한중 정상회담이 좀 급하게 결정된 면이 있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 연말에 사셨던 분은 1월 2일 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아침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는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중국 자체도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 한국 컨텐츠나 한국의 엔터 회사들이 중국 내에 와서 소비를 진작시켜주는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며느리도 모르는 주가 이것도 증시 격언인데요. 거기에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말 그대로 1월 2일 날 너무 급하게 오는 그 측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신 건데 이게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게 지난 벌써 한 7, 8년 돼 왔는데요. 그렇죠. 이 한한령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 사드 보복 이런 것 때문에도 중국 시장에 제대로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제외하고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벌여온 사업에서 우리가 확실히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엔터가 파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을 지금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바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물론 대장주는 CJ ENM이지만 그 CJ ENM의 드라마 전문 제작사로서의 계열사가 있는데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난 한 2년 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확 줄었습니다. 2024년에 19편을 제작을 했고 2025년에는 그 21편을 제작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비가 줄면 방영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많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과 비교해서 1%에서 2%대로 거의 2배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 홍보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게 바로 드라마 제작소들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작년에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한국식 프레임을 갖고 드라마를 제작해서 흥행을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도 일본 드라마 제작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하고요. 미국의 드라마 제작 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드라마를 제작해서 해외에 판권을 파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우리나라 감독과 우리나라 PD와 우리나라 작가들을 동원해서 한국식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되면서 중국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냥 구작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이미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 이미 개발비를 다 그러니까 이 제작비를 다 뽑은 그런 작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못했던 이 작품들을 그대로 갖다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때 담아야 하시고 두 번째는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연말에 사마 네트워크가 지금 드라마에 지금 방영하고 있을 겁니다. 우주메림이라는 회사 이 작품을 계약을 맺고 제작에 들어갔고 이런 면에서 말 그대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드라마 제작 편수를 늘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은 무엇보다도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회사들을 엔터주들을 지금 쌀 때 담아야 할 파란 불은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콘텐츠 관련주들도 역시 지금 할인이 들어갈 때 오히려 매수를 해놔야 올해 좋은 수익을 시간이 지날수록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콘텐츠 관련된 주들 중에 종목 가운데 탑픽을 골라볼까요? 네, 역시나 A스토리죠. A스토리. A스토리는 여러분이 예전에도 그 넷플릭스 통해서 그 좀비 영화, K 좀비 해가지고 네네. 유행시켰던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이 회사는 그만큼 히트작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업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드라마 제작비를 잘 모집하지 못하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 실적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주가도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는 그러면서도 독립 IP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넷플릭스에 완전히 판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IP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시장이 열리면 갖다 팔 구작이 많은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는 해외 나가서 해외 이런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자기네 드라마들을 직접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그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번에 시그널 2를 이번에 연초에 이제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네. 좀 잡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그널 2는 기획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작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8,000원 매수가를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알령 해제 일단은 뭐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경과를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로는 점점점 중국이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쌀 때 컨텐츠나 엔터 관련 종목들 잘 매수해보는 전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엔테마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현지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부분이 살해됐다며 미국을 규탄했고 현지 당국은 사망자가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 등 주요 지역을 공습한 뒤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며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는 하루 전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협력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다음 날에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한 경고로 입장을 바꿨다. 이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마지막 개입지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란드는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엔 오늘 삼성전자가 힘을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장중에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4,438포인트, 3% 가까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상승하는 종목 수는 한 411개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465개 정도. 코스피에서는 이런데 시총 상위주들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 한 20위까지는 전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외에도 외국인이 오늘은 현물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넘게, 1조 2,4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지금 오늘은 현물 거래를 많이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약간씩 키 맞추기를 합니다. 외국인은 팔지만 개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1% 지금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95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또 조우진 대표님과 첫 방송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계속 끌고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수익률 또 상승률 추이 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지금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1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알테오젠도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10% 하락 전반적으로 상승률을 따지면 저희가 10% 하락인 손실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추이는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대표님, 작년에 저희가 9월에 알려드렸던 종목, 올해 또 새로운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예.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은 다 시총이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칠 것 같지 않은 종목들을 골라온 것입니다. 그 사고를 칠지 않을 것 같은 시총이 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를 갖다가 수천억, 조 단위를 때려버리면 주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상증자를 때린 것이 타당하고 이해가 되면은 괜찮은데 타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불안해서 해당 종목을 우리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 관련해서 현대 로템을 갖다 선택한 것이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수익률 자체는 좋지만 이 회사 자체가 그런 어떤 주주들의 어떤 실망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사실은 기피하는 것이 맞고, 또 그래야지 경영진들 입장에서 저 정신을 차리고 주주들 친화적으로 이제 정책과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5종목을 골라왔고, 현대 로템이랑 이제 알테오전이 좀 마이너스긴 하지만 알테오전도 오늘도 오르고 있고, 결국 이제 해당 종목들도 2종목을 포함해 나머지 3종목까지 합치면 5종목이 다 올해가 더 지나갈수록 수익률은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진 대표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고 계시지만 대형주 플레이를 하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좀 골라서,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작년에도 맞아 떨어졌고 올해도 아마 대형주 위주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저희가 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새해 조진 대표님과 처음으로 작년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점검 좀 해볼 텐데 예, 예.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골라드린 종목 중에 반도체가 지금 작년 연말 올해 초 지금 연초에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 예. 너무나 뜨거운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70만 원 터치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아까 9월 20일 날 제가 이제 편입 그 단가로 그 SK에서 30몇만 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주에 70만 원을 갖다가 찍었으니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시청 2위 기업이 이제 더블이 된다라는 그쵸. 것은 네. 대단히 이제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야 될 것인데 네. 지난 한 달, 두 달 정도에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종목 전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횡보를 했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왜 횡보를 하면서 심지어 하락을 했느냐라는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AI에 대해서 버블이다. AI 버블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채로운 어떤 좀 이런 어떤 다채로운 어떤 접근이 있었는데 네. 기억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이클 베리가 이제 그 분식회가 있었다. 그 엔비디아가 분식회가 있었다. 하면서 한번 또 이제 비판한 적이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순환 출자 아니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받은 기업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칩을 사게 되니까 순환 출자 아니냐. 그럼 너네끼리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게 뭐 진정한 그 주식시장과 기업 매출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횡보를 했지만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는 이유는 그런저런 이유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근거는 아니고 횡보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갖다가 확정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수익률 확정해야지 자기들이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거에 성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부지 그냥 짠 맞추기지. 뭐 주가 떨어지니까 이런 이유 때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럴싸한 이유를 다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1월 2일이 되면 회계연도 다시 바뀌죠. 회계연도 네. 바뀌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자기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종목이 26년도에 수익률을 거둘 것인지를 갖다가 보는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오르게 됐다. 이가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 무엇이냐면 또 시간 지나면 여러 가지 다 잡다한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 측면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수익 확정에 대한 그런 어떤 유혹과 결정이 있다. 그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AI 버블론이다. 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외국계 기관들이 예, 예. 북클로징을 하면서 결국에 수익 확정을 짓고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좀 멈추고 정체를 했던 것이지 이제 새해에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예. SK 하이닉스도 1월 중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 눈높이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연간 영업이익이 뭐 그전에는 뭐 한 8, 90조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무조건 100조 넘을 거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100조와 육박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드렸고 네네. 최근에 이제 1월 2일 날 시티그룹이 내놓은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역시 100조가 넘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것도 15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두 기업만 합쳐도 20년도 영업이익이 250조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그쵸.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결국은 이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이제 재무제표에 찍힌다는 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론에 실체가 없던 것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이제 재무제표다. AI 버블론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반도체의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을 갖다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AI 버블론에 실체가 없다는 근거 자는 무엇이냐? 한 두 달쯤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의 어떤 궤적이 올라가지 뭐라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AI 버블론이 아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 실제 그랬어요.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영업이익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닷컴 버블이 맞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니까 버블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버블론이 아니다는 것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마이크론에서 받고 1월 2일 첫 거래에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끝났던 그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무려 10% 올랐습니다. 그 네. 여파로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가열차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1월 8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잠정 실적 내놓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호실적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 20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조를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모바일 사업부 뭐 다른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반도체만은 없지만은 그래도 반도체가 보통 한 60에서 80% 찾아오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라서 그날 바로 반도체 실적 얼마나 나올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AI 버블론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으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가 그 수요일까지 너무나도 많이 오르게 되면은 네. 만약에 정작 잠정책이 발표한 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오늘 해가지고 연속으로 만약에 거의 한 20에서 30% 올라버리면은 잠정책이 나왔을 때 맞았네 하고선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도 이제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뭐 기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는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AI 버블론을 불식시키는 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는 것은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랠리를 같이 좀 동참을 하면서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을 또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10%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저희 계속 알고 있죠. 원전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거다라고 했는데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연말에는 좀 쉬고 있었어요. 예. 근데 또 연초에 이렇게 불을 뿜는 원인은 뭘까요? 예.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회계연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고 회계연도가 바뀌었다는 건 펀드 매니저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인데 원전에서 또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 중 하나가 SMR이죠. 그러면 네. SMR은 사실은 민간에서 짓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해가 지나가고 달이 다 가까이 올수록 떨어지고 감가상각 때문에 주가나 매출이 손상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네.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붐업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두산에너빌리티죠.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SMR, 우리가 예정했던 그 시간이 좀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들어간 그 사병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가 제대하니까. 저녁 날이 넘어오듯이. 26년도가 SMR의 시대라는 건 몇 개월 전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럼 20년도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횡보를 하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한 달 주당 안 좋았던 거는 AI랑 맞물려 있는데 네. 결국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시세를 분출했던 이유는 전기가 필요하다. AI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AI 버블론이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원전도 좀 약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맥락에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적게 하락을 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주 SMR주라 할 수 있는 이제 뭐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건 사실 왜 그러냐? 그 종목들의 비즈니스가 그 두 달, 세 달 사이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생겼던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론 있다라고 퍼지니까 그러면 같이 원전주도 무너졌다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회계연도 바뀌면서 20년도 시작을 하니까 바로 2일 날 우리 시간은 끝났던 미국 첫 거래일을 보면은 네.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15%, 8%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투자자들도 오르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뭐 원전 SMR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